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족바가 시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처럼 오랜만에 네. 다시 그가 왔습니다. 선보이는 네. 우리 MC 장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MC 장원입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코로나가 네. 걸리셔가지고. 네. 재감염이죠. 두 번째죠. 근데 제가 그 정권이 바뀌고 이제 처음 걸렸고 문재인 정권 때 한번 걸리고 윤석열 정권 때 걸리면서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그래요? 얘기 좀 해주겠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 걸렸을 때는 초창기이기도 했지만 그때는 정말 제 일주일간의 행적이 탈탈 털렸거든요. 그럼. 역학조사 막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제가 갔던 미용실까지 갑자기 이제 양복 입으신 분들이 오더니 제 사진을 이렇게 이분 왔다 간 적 있냐고. 그래서 미용실 직원분들이 범죄자같이. 드디어 이분 사고 쳤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CCTV까지 다 돌려보고 와, 대박이다. 심지어 제가 주차장에 가서 무인 주차장 있잖아요. 혼자 들어가서 한 셀프 세차장. 거기서 이제 세차하고 나와가지고 저랑 똑같은 차종의 차주가 옆에 계셔가지고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그것까지. 그분한테도 연락이 간 거예요. 네, 그분한테까지 CCTV를 뒤져가지고 그분 차 번호를 조회해서 그분한테까지 연락해가지고 그분도 격리 들어갔었거든요. 진짜 샅샅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보건소에서 전화 한 통이 안 오더라고요. 그냥 방치. 그냥 나가서 돌아다닐까 생각도 했어요. 아니, 문자 하나 오고, 뭐 전화도 안 오고,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전혀 안 하더라고요. 물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려도, 나 돌아다녀도 되는 건가? 그리고 관리를 안 하니까. 그때는. 또 생업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걸려도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쉬어봐. 그럼 누가 그걸. 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는 핸드폰에 뭘 어플을 깔라 그래요. 그래서 깔면 그렇지. 이 핸드폰을 갖고 어디 바깥에 나가면 바로 전화가 와요. 어디 가시냐고요. 약간 전자발찌 같은 거예요. 기분이 좀 이상하다. 위치 추적기 같은 거. 위치 추적기 같이 이렇게 어플이 있어서 경보가 뜨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있었는데 아니 그 어플 깔라고는 할 수 있잖아. 그거는 그냥 어플이니까 돌아가는 거니까. 그것도 이번에는 깔라는 얘기도 없더라고요. 네. 진짜. 그래요. 아휴. 우리 MC 장원이 정권마다 한 번씩 걸리시네. 네. 매 정권. 내년에 한 번 더 걸리려고요. 내년에 한 번 더 걸리려고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권 바뀌면 한 번씩 알아. 자, 정권별 코로나 체험, 대응 체험단, 정권별 코로나 대응 체험단을 제가 꾸리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 윤석열 정권이 타도되고 새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또 한 번 걸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환님이 장원아 몸 챙겨 나이 먹으니 한 번에 훅 가더라고. 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만 했어요? 그 말씀하면서 한 10만 원 써야지. 아유, 사람이. 그러니까요. 말로만 이렇게. 건강은 돈으로 지키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그래요. 정말. 우리 송서미 아나운서는 코로나 걸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 없죠. 이야, 대단하네. 아직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네, 슈퍼 면역자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걸린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지금 거의 상당수의 국민들이 걸렸는데 저희 집도요. 저도 걸렸고 제 아내하고 막내는 또 2번씩 걸렸고. 근데 첫째하고 둘째 얘네들은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네. 이 친구야말로 진짜. 그러니까요. 같은 가족, 한 공간에 생활하는 가족인데도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그런 거 보면 면역 체계가 확실히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고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죠. 면역이 세던가 친구가 없던가. 친구도 많았어. 지금 성민은 전 약간 후자에 가깝습니다. 만난 사람이 없어요. 만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친구가 많아서 좋을 일이 없는 경우도 있군요. 예전에 제가 코로나 이전에 뭐였죠? 네? 메르스 그 이전에. 신종플루. 신종플루에 제가 한번 걸린 적이 있었는데. 너무 아픈 거야, 진짜. 내가 살다 이렇게 아픈 걸 처음 경험했어요. 코로나 때도 그러지 않았어. 코로나 때 하루 이틀 근육통? 그리고 뭐 말짱했는데. 그땐 너무 아파가지고 갔더니 이제 그때 신종플루를 치료해주는 타미플루. 타미플루를 이제 처방받고 약국까지 또 거의 기어가듯이 갔는데 벽 붙잡고. 근데 없다고 한미플루라고. 유사 복제품. 카피아. 그거 먹는 순간 아주 진짜
말끔하게 싹 나와요. 싹. 네. 그 복제약도 똑같아. 그 성분은 똑같아요. 네. 예. 그래서 복제약을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똑같아요. 이게 그 1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풀리거든요. 탈모약도 처음에는 되게 비쌌어요. 왜냐면 저작권이 그 프로페시아라고 그 회사만 갖고 있어서 근데 이제 그게 저작권이 풀리면서 국내 제약사들도 이제 이름 비슷하게 해가지고 프로페시아인데 뭐 파라페시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아, 복제약은 꼭 이름이 되게 비슷해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훨씬 저렴하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똑같기 때문에 효능은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약국에 갔는데 친한 약사님한테 좀 물어보니까 이 코로나 치료제는 안 나왔냐?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2개 있대. 근데 그거는 기저질 환자한테만 처방을 해준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감기처럼 앓다가 이제 회복되는 사람들한테는 처방하지 않고 그 경우였던 것 같은데 MC 장원 같은 경우 치료제 먹고 그럼 바로 돌아다닐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한 2, 3일은 더 집에 있어야. 왜냐면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잔여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치료제까지 나왔으니까 일주일 동안 격리되는 거를 한 2, 3일 정도 격리하는 걸로 낮추는 방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글쎄요. 생업에 계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하여튼 뭐, 지금 윤석열 정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무인기. 난리 문제도 났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그 짤이 돌더만, 제 페이스북에다 그걸 공유를 했는데, 짤 많잖아요. 그 패러디 짤 많잖아. 저기 윤석열이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술 마시는데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그 짤. 그 시리즈물로 많이 나왔죠. 그거. 각하 무인기랍니다. 했더니 야, 나 인기 없는 거 이제 알았어? 무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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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가 없다. 무인기. 무인기. 그 모처럼 웃겼습니다. 저거예요. 각하 무인기입니다. 그래, 나 인기 없다. 저 시리즈가 이제 저거 그 미 상원 의원 왔을 때 이름이 뭐였죠?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펠로시. 낸시 펠로시. 펠로시. 하원 의장. 하원 의장 왔을 때 펠로시가 왔습니다. 뭐 새로운 애인가? 새로운 양주 이름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에는 저 짤이 진짜 신빙성이 있는 게 진짜 무인기 왔을 때 만찬 중이었다고 엄청 분개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글쎄 말이에요. 대체 지금 국군 통수권자가 맞는지 NSC도 소집하지 않았어요. 아니 NSC가 무슨 무슨 100분 토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토론 중이어서 NSC를 못 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NSC는 말이죠. 그 국가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자리인데 근데 지금 여간 NSC 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아니요. NSC를 열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전쟁 중에 토론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NSC 모이면은 토론하는 줄 아나 봐. 토론이 아니라 대응책을 마련하는 자리죠. 아니 이제 게다가 또 윤석열은 60분 대화를 나누면 59분 자기 혼자 떠든다는 거 아닙니까? 토론을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지금 토론을 운운하고 자빠졌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한 것은 전쟁 중에 토론하느냐라고 물었다는 건데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발언입니다. 이 전 정권 탓을 처음 했어요, 윤석열이가. 그러더니 전쟁 중에 토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건데, 대통령실에서. 근데, 그래 놓고는 확전을 각오하고 북한에다가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거예요. 확전을 각오하고. 확전이 뭡니까?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전쟁으로 확장되고 확산되는 그런 상황을 각오하고서라도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 물론 북한에서 무인기를 보낸 게 거의 99%로 보입니다만은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아닐 가능성, 아닐 가능성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전쟁은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방부에서 밝힌 걸 보면요, 합참이 발표한 걸 보면은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포착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무인기는 추정일 뿐이지
확실하지 확인된 않다. 게 아니에요. 북한이 네. 뭐 시인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정체불명의 비행체인데 이거 뭐 모든 언론이 북한 무인기 도발, 또 군도 북한 무인기 도발, 네. 뭐 이렇게 사실상 단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정확한 거는 미상항적이에요. 미상항적. 미상항적이야. 이게 네. 중국에서 온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남한에서 네. 어떤 사람들이 띄어 올린 것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럼 그제 뜬 거는 미상항적인 거고 네. 어제 뜬 거는 새떼라고 또 그렇죠. 합참 이야기를 처음엔 했었죠. 또 북한의 무인기인 네.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새떼였던 네.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말이죠. 지금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으로 무인기 네. 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난 이게 뭐 그냥 화가 나서 그랬나 보다. 그냥 말로만 그랬나 보다 했는데 실제로 보냈어. 진짜 보냈어요? 아니 머니투데이 보도입니다, 여러분. 네. 이거 다른 언론에서는 잘 찾기 힘든 것 같은데. 요즘 머니투데이가 열일하더라고요. 우리 군은 북한의 무인기 남하에 대응해 유무인 정찰 자산을 군사분계선 근접 및 이북 지역에 투입해서 네. 적 주요 군사 시설을 촬영하는 등의 정찰 작전 활동을 실시했다. 네. 이렇게 지금 머니투데이가 보도했어요. 다만 우리 군의 조치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거리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북한 수도 평양까지 올라가진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에다 무인기 보냈다는 거예요. 네. 북한은 지금 확인하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만약 북한 무인기가 아닐 확률 1%가 맞다면은 네. 우리가 침략한 겁니다. 그렇죠. 침공한 거예요. 네, 북한한테 오히려 이 전쟁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은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확인도 없이 침략 전쟁을 지시한 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위헌이에요. 위헌. 네. 위헌은 뭡니까? 대통령이 위헌하면 탄핵 사유가 되는 네. 거예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은 네. 그러면은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좀 탄핵 사유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네. 사실 탄핵 사유가 쌓이고 쌓였죠. 네. 이 무인기 하나로 윤석열 정권의 이 속내가 여러 가지가 일단 드러났는데, 일단,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국에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지지율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미미한 수준이고, 여러 가지로 정권의 좋은 사인은 전 그다지 보이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내년에 경제 상황도 더 안 좋을 것이라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좀 변화를 꾀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북한의 무인기인지 아직 특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네, 확전 이야기를 했어요, 확전. 그러니까 이게 보수 정권에서 툭하면 써먹는 안보 위기, 안보 위기를 통한 국민 관심 돌리기. 일단 그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왜 대응을 못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전 정권 탓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훈련이 전혀 되지 않아가지고 추적하지 못했고 격추시키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안 됐던 것이 이 드론 부대가 이미 2018년에 창설이 됐고요. 국방 TV에 훈련 영상도 올라와 있어요. 그럼요. 안티 드론 부대 이미 네. 문재인 정권 때 다 활용을 네, 했죠. 그리고 이게 수십 년 전에 만든 특목고를 만들겠다라고 대선 앞두고 홍진경 TV 나가가지고 얘기했던 윤석열 아닙니까? 구직 앱을 만들어야 된다고도 했었죠. 네. 20년 전에 살고 계시거든요. 냉동인간이라 그러죠. 아니. 윤 대통령이 말하는 전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노태우 드네요. 정권이야, 노태우 그런 정권. 것 지금 같아요. 노태우 정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부 메시지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 느낌도 계속 드는 게 합참에서 한 발표에 의하면 네. 전 세계적으로 이 무인 드론기에 대한 추적 격추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았대요. 개발 단계에 있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고, 그래서 2017년 이후에 계속 노력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격추시키지 못했지만 추적은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뭡니까?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합참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대통령은 훈련도 없었다. 정부 메시지도 하나로 통일이 안 되는 거야. 심지어 그건 거짓말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전 정권 하기 위해서 팩트 체크도 안 된 얘기를 대통령이 나서서 자기 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 정권에서 예산으로 짜고 있었던 드론 관련 예산으로 짜고 있었던 부분을 또 1조 가량 감축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놓고 그게 그러니까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국회 탓, 전 정권 탓 네. 하고 싶었던 거야. 예산 한 50% 삭감됐다고. 자, 근데 그 예산안은 지금 반영된 것도 아니잖아. 네. 예.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라요. 여야 합의
심지어는 윤석열 정권의 그 방사청이었나? 방위사업청? 거기하고 다 얘기가 된 거예요. 합의한 거야. 국회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게 아니라. 뭘 잘못 알고, 적어도 윤석열이 뭐, 그것까지 다 기억하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밑에서 뭐 적어서 올려보낸 것 같은데, 네. 적어서 올려보낸 놈들이 팩트 체크를 제대로 못했거나, 혹은, 사실을 비틀어가지고, 사실을 왜곡해서, 네. 이런 그 궁지에 몰린 상황을 타개하려고, 벗어나려고, 이 거짓말을 하게 한 것이 아닌가, 대통령으로 하여금. 네. 그렇다면은, 그 참 못 잘라야 되는데, 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정체불명의 비행체라고 이미 군이 그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거는 확전을 각오하고, 북한에다가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단 말이죠. 이거는 사실상 전쟁을 걸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또 천공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또 뭐가 있나요? 천공이 최근에 우리 민족은 전쟁이 나야 정신 차릴 놈들이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야기했더라고. 네. 25일인가? 야, 정말 천공의 그 말씀을 들으면은 대한민국의 앞날이 보입니다. 예. 천공이 뭐 숫자 얘기하면은 다음에 그 로또에 그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방송을 보긴 봐야겠네요. 우리 민족이 전쟁이 나야 정신 차리는 놈들이다. 우리 민족은 네. 전쟁이 나야 정신 차리는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부러 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근데 이렇게 전쟁을 거는 방식이 뭔가 체계화되어 있거나 자기가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술자리에서 아저씨가 주문하듯이 뭐라고 했냐면요. 북한 무인기가 딱 침범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대요. 북한 무인기 한 대에 우린 2-3대 보내. 이게 무슨 술자리 아저씨들이 그냥 툭툭 던지는 말처럼 한 거잖아요. 야, 그거 이제 보통 이제 거친 아빠들이 자기 네. 자식들한테 야, 너 어디 가서 한 대 맞으면 2대, 3대 때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무식한 얘기거든요, 그거는. 자식한테 하더라도 무식한 얘기인데, 그거를 국가 간의 대응을, 국가의 대응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 안보 대응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전문 지식은 커녕 어떤 정무적 판단도 안 되는, 기본적인 정무적 판단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자, 여러분, 이번에도 천공이, 한방했습니다. 예. 천공이 한 거예요. 이렇게 봐야 합리적입니다. 네. 예. 이 겁쟁이 아닙니까? 저 윤석열이가? 네. 근데 막 확전을 운운했단 말이지. 군대도 안 갔다 왔으면서. 네. 게다가, 지가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축될 만도 한데 전쟁을 얘기했다는 거는 네. 뭔가 화끈하게 그걸, 이야기하라고 말한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라도 이렇게 그 윤석열이 힘주어서 확전을 운운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네. 그가 누군가 따져봐야 되는데 봤더니 천공이야. 예.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는 나라입니까? 아니 북한 무인기라고 칩시다. 수도 서울에도 나타나고 말이죠. 은평구까지 왔다. 은평까지 왔다 가고 그 쐈는데 100발을 쐈는데 한 발도 못 맞췄어. 그리고 심지어 정찰기 띄웠는데 정찰기가 추락하고. 여러분 이건 국방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 창피한 일일 거. 이게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말 웃기는 일들을 우리만 알 수 없어서 저 평화나무가 새해부터 새로운 기획을 하나 합니다. 네. 뭐예요? 이 자리에서 또 우리 평화나무 많이 도와주신 우리 시민들께 먼저 말씀을 최초 공개. 드리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 뉴스, 영어 뉴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만 이 웃기는 상황을 우리만 즐길 수 없어가지고 전 세계인도 좀 보시라고. 와 너무 멋진데요? 세상에 이런 코미디 같은 대통령이 또 있는가? 네네네. 이런 정부가 있는가? 이런 정치가 있는가? 해서 글로벌한데? 예. 넥스트 이어에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이제 나가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뭐라고 그랬지? 저기 윤석열이 했던 가버먼트 인게이지먼트 윤석열 레귤레이션 했기 때문에 어그레시브하게 2023년 가야 된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무인기 얘기하면서 그 확전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확전은 영어로 모르시는구나. 네.
예. 그래서 최고의 스태프와 함께 여러분 새해에 평화 나무가 영어 뉴스를 이제 만들기로 했습니다. 영어 뉴스. 여러분 넥스트 이어에 피스트리가 어그레시브하게 잉글리시 뉴스 방영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그래서 윤석열이 한류 스타가 되면은 K 정치가 전 세계 정치권에 큰 울림을 줄 경우에는 그 뉴스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2, 3일에 한 번씩 그렇게 가고 더 알려야 되겠다 싶으면은 불어도 만들 불어 버전으로도 봉수아 네 그렇지 봉수아 멜시 복구 여러분 평화나무 많이 도와주시면은 정기 후원회원으로 함께 해주시면은 송소미 씨 또 호주 기상캐스터 또 실력도 한번 선보여주세요. 기상캐스터 한번 나오시겠어? 맞네요. 저 영문과 장원 선배.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광고 좀 할까요? 네. 첫 번째 광고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연말에 선물하기 너무 좋은 제품이죠. 이 뻑뻑하고 건조하고 너무나 살갗이 애리는 추운 겨울에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필요합니다. 바로 정말. 주디메르 더미 셔틀 리프팅 키트입니다. 지금 여성분들 아마 최대 고민이 탄력일 거예요. 뭐 건조함도 있겠지만 탄력과 건조함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디메르 더미 셔틀 리프팅 키트거든요. 일단 해당 제품이요. 멜라토닌 선크림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주디메르가 신제품으로 만들었는데요. 탄력이 급하게 떨어지는 중년 여성에게 아주 좋습니다. 이게 영하 70도에서 얼린 동결 건조 파우더에 부싱 앰플을 넣으시고요. 1시간여 지나면 이렇게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앰플이 완성이 됩니다. 이 앰플로 집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홈키트인데요. 피부과 시술이 아마 1회에 보통 한 30만 원 정도 해요. 그런데 이 주디메르 더미 셔틀 리프팅 키트는요. 2개월 사용하시는데 반값도 안 됩니다. 14만 원. 이 한 병으로 15일 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지금 국내 백화점에도 입점을 해 있고요. 남성분들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주고 있어요. 여기에 퍼미어셀이라는 독자적인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피부 모공보다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흡수력이 좋고요. 쏙쏙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만 써보시면 너무 지금 눈빛이 너무 써보고 싶은 눈빛이어서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일주일만 써보시면 그 변화를 바로 느끼실 수 있는데요. 아마 장원 선배가 지금 손을 올려주시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또 열을 많이 느끼셨잖아요. 그런 분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열을 빼주셔야 되거든요. 특히 남성분들은 모공이 여성보다 더 크기 때문에 흡수가 더 빨라요. 좀 눈물처럼 이렇게 흘려가지고 하고 계신데 이거 사용 후에 불만족 시에 100% 환불이 됩니다. 딱 한 병만 사용해 보시면 아이고 좋다. 분명히 만족하실 겁니다. 주디메르 더미 셔틀 리프팅 키트 오직 직영몰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주디메르 검색해 주시고요. 지금 7.3 이벤트도 있어서 7만 원 이상 구매 후 사용 후기 올려주시면 3만 원 상당의 사은품까지 무료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좋네요. 겨울에 얼굴 트는 거 참 이게 힘든 일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트는 옛날에 것도 그런 힘들고. 걱정을 거의 안 했는데 나이 드니까 정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네요. 그리고 막 하얗게 각질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지. 그것만큼 흉한 게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각질까지 촉촉하게 잠재워 주시기 바랍니다. 리프팅 키트. 주디메르입니다. 주디메르. 많이 주디메르. 들어보셨죠? 주디메르. 자, 우리 저 MB 형님이 또 사면이 되셨습니다. MB가 사면이 됐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쑥쑥이님 5만 원 보내주시면서 장원 씨 컴백해줘 베리 땡큐라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네버씩 하지 않고요. 앞으로 이제 어그레시브하게, 액티브하게 여러분들 찾아갈 테니까 여러분들 CU. 인사를 해버렸네. 가야겠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사를 해버렸네. CU. 편의점 이름 아닙니까? CU 그 전에 뭐였어요? CU 전에요? CU 전에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패밀리마트였어요? 그럼 패밀리마트. 패밀리마트 몰라요? 몰라요. 누구 건 줄 알아요? 몰라요. 패밀리마트. 저 CU. 가족 건가? 그렇죠. 그 재벌. 어떤 재벌 거게? 모르겠는데. 모르시는구나. 저기 홍석현 형이라고 보광그룹 중앙일보 그쪽이야. CU가 삼성가라고 할 수 있겠죠. CU가 삼성 계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모르셨구나. 세븐일레븐은 세븐일레븐요? 일본 거 아니에요? 일본 건데 일본하고 유관한 기업입니다.
롯데. 그렇습니다. 롯데 하면 또 우리 저 성소미 아나운서가 그죠? 각별한 또 가고섬이 아니겠습니까? 좀 빠삭합니다. 일본 전문가. 일본 전문가. 1화 방송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럴까요? 1화도? 오, 좋습니다. 그럼 가고시마 특파원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 있는 오창석도 나오면 되겠네요. 그렇지. 물론 구사할 수 있는 단어가 굉장히 한정적이긴 합니다. 주로 이제 특정 장르의 영화. 보통 이제 감정이나 자기 몸 상태를 표현하는 말을 잘하는데 일상대화는 좀 힘들죠. 그래요. 그것도 한계가 있군요. 자기 몸 상태나 감정 상태는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그래요. 자, 카리스마님 10,000원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중국어 뉴스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중국이 미국하고 투톱 아니겠어요, 전 세계. 근데 중국어 뉴스를 만들자니 윤석열의 행보는 귀여운 거야. 중국에 비하면은. 뭐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그런 일은 적어도 우리한테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중국어 뉴스는 좀 우리 자원 낭비다. 근데 러시아어 뉴스도 역시 마찬가지다. 전쟁을 일으키는데 윤석열이 귀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짜 중국어, 가짜 러시아 방송 하나 경성열 아가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민주주의가 좀 어느 정도 이 수준에 이른 영어권 또 불어권에다가 저희가 한국에 우리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K 정치. 우리만 즐길 수 없죠. 자, 그래요. 그 이명박이 이제 사면 됐습니다. 근데 이명박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에요. 지가 놓고 지가 뺀 거죠. 자, 그때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고, 중앙지검 휘하의 검사들이 이명박을 구속하고, 그리고 1심 재판에서 2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때 했던 얘기가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서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용서해줘서는 안 된다. 뭐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래 놓고는 쥐들이 집권하자마자 사면했습니다. 사면했어요. 아니 반헌법적 행위다, 중대 범죄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엄벌을 요구해 놓고는 유죄를 받아냈던 그런 과거가 있는데 사면해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명박 구속할 때는 국력을 그럼 분산시켰다는 얘기야? 분열시켰다는 얘기야? 아니 자기가 집어넣어서 20년형 구형해 놓고는 그래서 17년형 받게 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를 만들고자 자기가 그렇게 20년형 때리고 그 전에 구속시켰던 사람을 이렇게 풀어줍니까? 사실 8.15 때도 윤석열이가 이명박을 사면하려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된 것이 사면 대상에서 포함 안 시켰어요. 아마 그 고민이었을 거야. 우리가 구속시켰는데. 우리가 구속시켰는데. 눈치를 그때까지는 좀 본 거죠. 근데 박근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했기 때문에 자기 상관이 없어 사실은. 그러나 이명박은 이제 남은 숙제란 말이지.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묶어둘까 하다가 MB가 극대노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극대노. 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이러면서 대노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잔뜩 기대했지. 이제 변희재하고 김용민이가 하는 탄핵이 아니라 타도 집회에 이명박이 연사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그렇게 기대를 했었다고. 윤석열한테 분노해서. 그렇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제 쪽 라인은 이명박 라인이 많이 포진해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그렇지. 그리고 이명박 아직까지도 이명박한테 밝혀지지 않은 돈줄이 상당하대요.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 상심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은 사실 이번에 이명박이가 이제 구속되고 또 유죄 판결 받아서 복역했던 혐의가 딱 3가지야. 첫 번째, 다스가 이제 자기 건데 자기 거 아니라고 속여가지고 해서 편취한 거, 이득 본 거. 그리고 다스 관련한 재판에서 그 변호사 비용을 삼성 보고 대납하는 거. 3번째,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정원 특활비를 인마이 포켓한 거. 이 3가지. 이 3가지야. 사자방 없어. 사자방이 뭡니까?
4대강. 4대강. 자, 자원외교, 방산 비리. 돈 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이명박의 그 비자금 저수지. 네. 그거는 근처도 안 갔어요. 그럼 그걸 캐면 또 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시 가야지, 그러면. 근데 그때는 사실 이명박을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왜 그런 나쁜 짓을 했습니까? 이거 때문에 한 거 아니야? 이걸 몰수하면은 우리가 보편적 복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걸 다 뺏어서. 뭐 1~2조 정도가 아니라 뭐 100조가 넘어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이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은데 왜 벌금 82억 원은 면제해 준 거예요? 글쎄 말이야. 나 그때 난사스야 그게. 너무 열받네. 그동안 또 벌금을 또 냈대. 일부는 냈대. 아직은 안 낸 게 또 있는데 그걸 또 면제해 준다는 거지. 아니 이명박이한테 벌금은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 아니 이게 대신에 조금이라도 내서 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 하고 전혀 내지 않았다 하고는 법적으로 좀 처벌이 다르거든요. 그럼 약간 일부 냈기 때문에 그걸 의지가 지금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나머지는 까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예 안 냈다 그러면 법원의 명령을 이행을 안 한 거니까 그러면 이게 봐줄 여지가 없는데 조금만 내면서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명박 사면은 제가 극렬히 반대하지만은 지난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이 했던 행동들은 우리가 복귀할 필요가 있어요. 그 직권남용으로 집어넣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직권남용이 뭡니까? 이 사람이 직책에 올라서 권한을 쓸 수 있는데 권한을 남용했다. 네. 멋대로 썼다. 이게 애매해. 뭐 법이 있어가지고 뭐 어느 단계부터는 뭐 몇억 원을 쓰면은 직권 남용이다.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면 1억 써야 되는데 2억 쓰면은 뭐 남용이다. 1억 1,000만 원부터는 뭐 남용이다. 이게 없어. 네. 검찰이 봤을 때 직권 남용이네. 왜 직권 남용이야? 그렇게 해서 한 200명을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 집어넣은 건 아니고 이제 그 재판정에 세운 사람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수사를 해가지고 당시에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와, 정의로운 윤석열 검사가 정말 이 적폐들을 그냥 수사 대상으로 올려놓는 족족 기소했고 또 결국에는 이렇게 처벌하는구나. 정말 능력 있는 검사다. 우리가 그때 박수를 보냈거든, 민주시민들이. 그거 봤더니 조국 정경심한테 하듯이 했던 거야. 응? 나중에 우리가 이 조국 정경심을 겪으면서 얘네들이 프로쿠 검사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된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몰랐던 거지. 박근혜 쪽 인사들을 저런 식으로 직권남용으로 걸어가지고 처벌시킨 거 이게 대단히 그 위험하고도 좀 무지막지한 수사고 그야말로 검찰의 직권남용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비로소 알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전가해보도처럼 아무 데나 갖다 붙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사실. 지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문재인 정부 때의 그 일들을 갖고 직권남용으로 엮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만 이제 문 대통령까지 그러면은 역풍이 날 것 같으니까 이제 문 대통령 앞에서는 딱 멈췄는데 일종의 경고지. 문 대통령 당신 앞으로 계속 우린 씨한테 삐딱선 타면은 당신도 직권남용으로 걸 수 있어. 난 이런 경고라고 봐요. 윤석열이 가는. 아니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그 경제공동체 물론 경제공동체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좀 있긴 하지만 그때 경제공동체라는 말이 이제 처음 세간의 사람들에게 처음 알려졌는데 그걸 계속해서 부각을 시켰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측근들한테 정치 공동체라는 말을 또 들고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패턴이 똑같습니다. 직권남용 들고 나오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이번 그 사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의힘 출신들 대거 사면됐습니다. 뭐 조윤선도 그렇고 우병우는 뭐 복권됐으니까 다시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출마할 수 있지. 출마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경북 영주 출신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영주고등학교의 그 수재 1, 2등을 다툰 사람이 있습니다. 우병우와 함께. 소년급제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우병우는 나중에 소년급제했지만은 고등학교 다닐 때 1, 2등 했던 친구 누군지 아십니까? 한 명 알았었는데. 누구요? 누구였죠? 민중가요 작곡가 윤민석 씨. 윤민석 씨.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 노래 아시죠? 가사는 제가 노래랑 똑같은데 너무 노래를 처음 불렀는데 듣는데? 노래
몰라요. 가사는 들어본 적 있는 노래인데.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네. 우리 5년 전에 광화문에서 엄청나게 목이 떴죠. 저 노래도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그 노래. 네. 방금 앞에 노래랑 같은 아니에요? 죄송한데. 네, 그분이 표절한 겁니다. 표절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김용민 TV 좋아 빠르게 가다. 네. 내년부터는 영어 뉴스도 해.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니 목사님이시면 나중에 찬송 인도도 하셔야 되는데. 네, 참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노래를 잘 불러요. 왜냐면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막 앞에 나가지고 찬송 인도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부교육자 생활을 해보질 못했어. 그래가지고 노래를 못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찬송 부를 때 어떻게 하죠? 립싱크 하셔야 되나? 립싱크를 합니다. 옆에 사람들 의존해가지고. 원래 이 첫 음작 이런 거 목사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뭐 부교육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담인데 얼마 전에 그 강성범 TV에서도 했던 얘기입니다만은 여기서도 몇 번 했던 것 같다. 우리 저 선배 하나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전도사가 된 거야. 세상에 그럴 일은 없거든요. 대학원이나 가야 뭐 이렇게 전도사를 시키든 말든 하는데, 근데 이 형이 이제 아버지가 잘 살았거든. 부자였어. 그래서 부자하고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큰 교회 가가지고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어린이부 전도사가 됐는데 이제 첫날 와서 이제 목사가 소개시켜 주는 거야. 우리 아무개 전도사님이 아주 정말 신심이 깊으시고 이미 그 중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도 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신앙적인 분인데 우리 어린이부에 오셨다. 잔뜩 이렇게 침을 밟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인사하라고 해서 인사를 딱 했는데 세상에 여기서 담배가 후두둑 떨어져가지고 바로 그날로 아웃됐다는 안타까운 사연. 사실 뭐 담배를 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전도사는 피우면 안 되지. 최소한. 또 어린이들을 상대하는 뭐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만은. 하여튼 이제 저는 이번 사면 목록을 보면서 이게 참담한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이 안에 저희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이 촛불 시민들에게 무력감을 주기 위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5년 전 광화문에서 그 추운 겨울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지금 이 국정농단의 주역이었던 조윤선, 우병우, 김기춘 뭐 다 지금 복권됐거든요. 그러면 그때 촛불 들었던 우리 시민들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야, 촛불 괜히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사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퇴진 투쟁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 추운 날씨에 계속해서 광화문에 모이고 계신데 그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 이렇게 또 우리가 모여서 촛불 들어봐야 또 검사들 말 한마디에 또 좌지우지 되는 게 대한민국인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무력감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생각이 밑에 깔려 있을 거라는 판단이 좀 드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영남 또 우파한테다가 시그널을 보내는 거야. 여러분 우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그 이익을 관철해 줍니까? 나 윤석열입니다. 우리 윤석열을 같은 편으로 좀 인식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직 우파 안에서도 이게 이제 윤석열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칼질을 했던 놈을 어떻게 진정한 우리의 보수 우파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정서가 있거든. 근데 오늘 아침 보니까 정규재 씨 아시죠? 정규재. 이 양반이 박근혜에 대한 신원이 필요하다. 이 원통함을 풀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 뭐 이런 사면으로 대충 퉁치려고 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정규재 형님이 현 정부에 입지를 했는데 뭐 신호가 없구나. 그래서 좀 삐지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번 4만 명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 하나 충격적인 사람이 있는 게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같은 경우는 이 법원 판결이 나온 지 2달밖에 안 됐단 말이죠. 2달밖에 안 됐어요. 뭐였냐면 국가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였거든요. 국가기밀을 다른 데 가서 누설한 혐의로 받은 벌금형을 받았어. 300만 원인가 벌금형을 받았었는데 그거는 벌금형이기 때문에 2년 뒤면 그 말소가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2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걸 지워줬어요. 이거 자기 완전 측근 아닙니까? 그렇지. 끼워 넣기로 사면해준 거잖아요, 이건. 측근이자 아크로비스타 주민. 떡도 받았을 거야, 아마. 근데 그거 2년이면 없어지는 거를 그거를 그냥
깨끗하게 자기 털어준 거야 그냥 하면서. 꼬리표 떼준 거죠. 그냥. 예. 하여튼 이거 보면서 여러분 이제 타도할 이유는 충분해졌다. 만땅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을 빨리 정리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헬마우스 모시고 이야기를 또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광고는 고구마입니다. 겨울철에 고구마. 예, 드셔야죠. 목소리 그 목소리는 뭐예요? 고구마 목소리예요? 고구마 목소리입니다. 고구마입니다. 예, 고구마. 네. 고구마입니다. 네. 고구마가 오고 있어요. 고구마가 진짜 크네요. 아유, 진짜 크네요. 아주 씨알이 대단합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또 제가 먼저 받나요? 또 김비리님 고구마는 또 다른 고구마 스케일이 다를 수도 있어. 먼저 받으시겠어요? 혹시 네, 괜찮으시나요? 그래요. 어이구야, 색깔 봐봐. 이걸로 먼저 받아서 드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이 고구마 하니까 또 이게 이어져서 그 5년 전 광화문에서 이제 촛불 혁명 당시에 제가 고깃집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거 하셨구나. 네. 그래서 처음 첫째 주, 둘째 주는 제가 첫째 주만 못 나갔나 그랬을 거예요. 그다음부터 매주 나갔는데 가게가 토요일 날 손님이 제일 많은데 내가 가게를 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째 주 때는 못 나갔는데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가게 문 닫고 나갔거든요. 진짜. 아이고. 근데 그때 제가 나갈 때 항상 가게에서 이 군고구마를 그랬구나. 고구마를 이렇게 쪄가지고 항상 가지고 나가서 이제 주변에 계셨던 시민분들 나눠 먹고 나눠드렸어요? 그랬었는데 예. 그때 기억이 또 싹 나네. 근데 거기 가면 나눠주시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저는 많았어. 심지어 음식 서로 나눠 먹고 광화문에서 일했거든요. 날씨는 추웠지만 마음은 정말 따뜻했었는데 자, 그때 깃발도 만들어서 나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우리 이제 시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민들께 말씀드리는데 그때 여러분이 옳았습니다. 네, 옳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떠오르는 대표 간식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하면 어디입니까? 전남 해남이죠. 전남 해남의 풍부한 햇살과 비옥한 황토에서 자란 새벽 키친 꿀 고구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새벽 키친 해남 꿀 고구마 달콤한 맛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황토에 깨끗한 물로 재배를 합니다. 자, 너무 지금 따뜻하고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어. 자, 매년 완전 꿀고구마인데 이거. 매년 이걸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습니다. 어쩐지. 그래서 인위적인 큐어링이라고 하죠. 그게 없습니다. 이 고구마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처리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고요. 전통 방식 그대로 자연 건조로 숙성을 했습니다. 고구마 신품종인 베니하루카 고구마고요. 처음 받아서 먹을 때는 좀 밤고구마 같은데 숙성이 될수록 호박고구마처럼 당도가 올라갑니다. 약간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맛이 다 나는 것 같아요. 그죠. 후숙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선한 상태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처음에 그래서 밤고구마 식감이 좀 강한데요. 계속 놔두면 또 호박고구마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렇게 고구마 껍질을 이렇게 까서 모양을 보면서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맛있게 생겼죠. 한번 뜯어볼까요? 와, 연기 봐, 연기. 이런 말 잘 쓰고 싶지 않은데 진짜 개 맛있네요, 진짜. 자, 달달한 꿀고구마 식감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3일에서 7일 정도 후숙해서 드시면 더 맛있고요. 지금 김용민닷컴에서 무료 배송해드립니다. 달달한 꿀고구마. 또 한번 먹어볼까요?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하고 손으로 뜯지? 자, 진짜 맛있다. 김치까지 같이 이렇게. 아유, 세상에. 예? 이게 밤고구마는 김치랑 먹으면 너무 맛있고 호박고구마는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얘는 밤고구마인 듯 호박고구마 같아. 너무 맛있어. 너무 단데 이거? 야, 씨. 이게 우유까지 같이 드시면은 한거 같이 식사로 이게 딱인 것 같아. 진짜 맛있겠다. 게다가 섬유질이기 때문에 몸에 축적되지 않고. 그리고 고구마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고구마 라떼 해 먹으면 또 진짜 맛있거든. 맛있겠다. 그렇습니다. 네? 우유가 있어요? 장모님이 우유도 주신대요. 아유, 세상에. 지금 달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유. 그래. 네. 역시. 맛있다. 지금 잠시 후 2부에서 만나게 될 헬마우스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고구마 하나 드릴까요? 고구마 드시러 오세요. 잠깐 나오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고구마 드려야지. 갑자기 급등장. 장갑과 고구마. 네네네.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그죠? 갑자기 앉아 계시다 갑자기 불려나와서 고구마 드시고 계시고. 너무 맛있네.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맛있어. 어우, 색깔이. 아니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죠? 색깔이. 이상하게 겨울에 난 고구마가 너무 좋아. 어디다 구웠어요, 이거를? 진짜 이거
에어프라이기. 요즘에 고구마를 에어프라이기 드럼통에다 하구나. 구운 줄 알았어. 오. 이게 재료가 맛있으면은 어디다 구워도 맛있어요. 그죠. 네. 고구마 왜 이렇게 손으로 먹어도 맛있고. 아유, 우리 장모님은 네. 달라는 거 다 줘요. 장모님 5만 원도 주세요. 아니 지금 이렇게 같이 옹기종기 앉아서 고구마 먹으니까 약간 겨울에 무슨 명절 가족들 대가족 모여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가족으로 약간 봐야 되는데. 정말 이 가족 같은 분위기잖아요. 예. 아니 헬마 너무 멋지게 입었는데 쭈구리야처럼 앉아서 드신다고. 죄송합니다. 고구마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먹어줘. 맞아, 뭔가 움츠려들어서 먹어야 더 맛있어. 급하게 먹어야 왠지 더 맛있고. 구름 커피 한 스푼님이 박영훈님이랑 헬마가 조금 닮아 보인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사십니까? 가가지고 현피를 뜰 분위기야 지금. 와 너무 맛있네요. 새벽 해남 키친 꿀고구마. 해남 꿀 고구마입니다. 해남. 아 고구마 해남이죠. 갑자기 그 생각나서. 저기 해남은 네. 땅끝 마을이 있는 곳 아니겠어요? 네, 저 거기서 이재명 대표님 뵀었잖아요. 그렇지. 그치, 비옥해 재밌었는데. 거기가 땅이 기본적으로. 아 거기 그러니까 인심도 고구마가 너무 아주 좋고 너무 잘 자라요. 예. 아유 그래. 이렇게 맛있는 고구마를 또 혼자 먹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김이 막 나네 김이. 다음 주에 무슨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이런 고구마를 비롯한 구황작물이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 작물들도 한류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래요? 제가 예전에 파타야, 태국의 파타야를 놀러 갔어요. 편하게 앉아서 드셔도 돼요. 태국의 파타야를 놀러 갔는데, 네. 거기에 있는 이제, 약간 한 열 몇 살 정도 된, 이제 어린이라고 하기엔 조금 크고, 이제 청소년 정도 된 친구들이 이제 막 뭘 팔아. 근데, 한국 관광객이 너무 많으니까, 한국말로 막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옥수수를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 옥수수를. 박스를 들고 다니면서. 너무 궁금한 거야. 아니, 나는 이 동남아 옥수수는 한 번도 안 먹어봤으니까, 태국 옥수수는 우리나라 다를까? 옥수수랑 좀 맛이 다를까? 네. 크기가 더 클래나? 나 기후가 다르니까? 어떻게 생겼지? 궁금하기도 하고, 맛도 궁금하고, 그래서 그 소년을 불렀어요. 네. 불렀어요. 그러니까 막 달려오더라고. 네. 박스를 들고. 네. 그러더니 딱 오더니, 옥수수! 강원도 찰옥수수! 태국에서 강원도 찰옥수수! 그러는데, 김민철 봤더니, 농부분들 이름 박스에 이름도 써 있더라고. 강원도 찰옥수수! 이렇게.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작물, 옥수수, 고구마 이런 것들은 엄청 수출한다 그러더라고. 아니, 너무 맛있으니까 이거 진짜 너무 뜨거울 것 같아요. 맛있겠죠? 야, 이거 고구마가 진짜 여러분 아까 저희 씨알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정말 와. 안에 진짜 촉촉해. 수분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러니까 호박고구마 맛이 나지. 그럼. 겉은 밤고구마, 속은 호박고구마. 이 김치하고 먹으니까 네. 궁합이 기가 막힙니다. 너무 맛있죠, 고객님. 아유. 야. 물건 나왔어. 여러분 저 고구마 올해 고구마는 이걸로 하세요. 저 해남 고구마. 새벽 뭐야? 새벽 치킨? 새벽 키친. 키친. 새벽 부엌. 여러분 새벽 키친 해남 꿀고구마 지금 바로 김용민 TV 들어가셔서 구매하시고요. 신품종. 김용민 TV라니 김용민닷컴. 김용민닷컴. 에이, 왜 그래 대체. 아마추어 같이. 응? 베니 하루카 품종입니다, 여러분. 아, 너무 맛있어서 우리가 김영민 TV에서는 물건을 팔지 않아요. 슈퍼챗만 받습니다. 그렇지. 여기 와서 찾아봐야 안 나와요. 어우, 너무 좋은 게. 아, 진짜 맛있다. 이거는 이거 진짜 꼭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맛있어. 해남 고구마는 뭐 말다 했지 그럼 뭐. 그리고 이게 사이즈랑 무게별로 옵션이 네.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좀 작은 거, 잘 자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자란 사이즈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큰 거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큰 사이즈로. 난 큰 게 맛있던데 작은 거는 저기. 너무 짤짤해요. 전 작은 걸 또 좋아해요. 작은 거. 그 사이즈별로 있고. 한 입에 오창구마도 있고, M구마도 있고. 그건 너무 작아서 굵직한. 먹은 느낌이 안 들어서 안 돼. 너무 작은 건 먹은 느낌이 안 나요? 적당히 작아야지. 아 맞다, 비타민 광고. 최근에 이게 끝난 줄 알았네. 죄송합니다. 고구마 드시고 비타민 드시고 계세요. 네. 자, 너무 작은 건 싫어하는구나.
알겠습니다. 네, 그런 소비자 취향도 있죠. 네. 자, 자, 근데 한입 사이즈는 벌써 품절이래요. 진짜로? 벌써? 네. 아이고 작은 걸 너무 좋아들 하시네. 역시 고구마는 작은 걸 여성분들은 좀 작은 걸 좋아하고 큰 고구마는 이제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이즈가 진짜 요만한 한 입에 들어가는 오구마, 오창석 고구마, 오구마 있고요. 이만한 엠구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엠구마. 들어가서 취향별로 선배님은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크만한 용구마도 있습니다. 진짜 이거 뭐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되는 대로 뭐.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내 전화번호. 용구마요? 네. 용구마 인증해 주실 분인가요? 네. 자, 두 번째 광고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입니다. 자, 하루에 한 알씩 60정이 들어있고요. 2개월 분량입니다. 이걸 제가 뜯어서 한 번씩 드릴게요. 온 가족 종합 비타민 챙기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제품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잡힌 건강을 위해서 품질은 더하고 거품은 확실히 뺐습니다. 와, 색깔이 고구마 색깔이에요. 또 고구마 색깔이야 또. 하나씩. 네. 자, 하나씩 드시면 됩니다. 옆으로 하셔서 드릴게요. 네. 자, 고구마. 네, 고구마 색깔이네 정말. 자, 브랜드명은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입니다. 품질은 플러스했고 가격은 마이너스 했기 때문입니다. 자,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 하나씩 드셔보시고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꼼꼼한 제품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이 안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를 해줘야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자,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 하루에 단 한 알이면 비타민 13종 그리고 미네랄 10종을 이 한 알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진짜? 총 어이구. 23종을 이 한 알로. 제가 이거 요즘에 지금 혁신 아닌가요? 저희 예전에 비타민 이런 거 무시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피로감이 극대화돼가지고 비타민을 먹었더니 네. 진짜 획기적으로 삶이 달라지는 거야. 안 먹다 드시면 더 확실하게 효과를 좀 느낄 수가 그래요. 있죠. 그래요. 정말 너무 좋은 네. 그 비타민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타민 관심이 많았는데 네. 이게 저 비타민 그러면 저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저 E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비타민 D, E, A, K, C, B1, B2, B6, B12, 나이아신, 판토텐산, 엽산, 비오틴까지. 엽산까지. 네. 비오틴도 들어가 있어요? 비타민 13종이 들어있고요. 거기다가 미네랄 10종. 그게 칼슘, 마그네슘, 철, 아연, 구리, 셀렌, 망간, 요오드, 몰리브덴, 크롬까지. 모두 하나에 담겼습니다. 다 들어가 있네요. 뭐. 그냥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놀라운 게 가격이에요. 보통 이 정도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상상하시는 가격이 있을 텐데요. 60정 2개월 분량에 15,900원. 하루 하나씩. 네. 2개월. 15,900원? 두 달에 15,900원이면 한 달에 얼마야 이게? 어쨌든 자, 우리 장모님 저 비타민 좋아하시잖아. 어때요? 진짜 그러니까 7,500원 정도, 한 달에 7,500원 정도 꼴인 거죠. 한 달에 지금 커피 한 잔 값으로 네. 비타민 13종에 미네랄 10종을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배송비까지 무료인데요. 근데 이게 가격이 왜 이렇게 싸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유통 과정이랑 광고 비용을 빼서 광고 거품이 쑥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광고비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 비용은 줄 돈 다이어트 한 건 아니죠? 자, 유통기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7일까지 아주 넉넉하죠. 2년 이상 남아있고요. 빠른 매진이 예상되는 특가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비타민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구매하시고요. 멀티 비타민 앤 미네랄 쇼핑이 후원이다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5,900원? 너무 싼데? 네. 훔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올 지경이에요. 저 정도 그 퀄리티에. 네. 아유, 여러분 작물 아닙니다. 예. 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의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 비타민뿐만 아니라 미네랄까지 몸에 좋은 건 다 들어갔어요. 자, 하루 한 알 60점 15,900원. 900원. 네, 여러분 이건 뭐 거의 거저입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순서 넘어가기 전에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까 싶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김용민 TV, 김용민 목사님 옆에 보시면 이렇게 광고판이 있잖아요. 이 뒤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짝 좀 공개를 해드릴게요. 뭘 그렇게 공개를 해? 네, 거의 뭐 도시락통입니다. 그게 뭐 간식을 숨겨놓고 드시고 샌드위치 있고요. 맥주봉 있고요. 왜냐면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광고 시간까지 기다리기가 조금 힘드시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여러분들 눈치 못 채시게 조금씩 드시는 거예요. 언제 드시는지 맞춰보세요.